이게 얘들아 3학년 1학기 때는 내신이 완전히 요동치는 거 알죠? 3학년 1학기 때는 내신이 요동칩니다. 그러니까 이 요동친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 지역의 학교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시험 스타일이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얼마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정말 요동칩니다. 그리고 학기 종합은 더 요동을 쳐요. 왜냐면 중간고사 보고 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정시 준비하는 애들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교재 준비가 거의 안 되거든요. 근데 시험 범위는 계속해서 연기교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동을 제일 많이 치는 곳은 당연히 교화고고요. 교화고는 기말 때 영도견 때문에 요동을 무지하게 많이 칩니다. 그리고 한빛하고 동패 같은 경우에는 요동을 치긴 치는데 중간고사가 좀 중요해요. 중간고사 성적에 따라서 애들이 포기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지산고 같은 경우엔 기말에서 완전 생 요동을 칩니다. 기말고사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데 중간고사 보고 나서 애들이 대부분 손을 놔요. 야, 이건 내가 못하겠구나. 이만큼 안 되겠구나. 그러니 다른 과목 많이 신경 쓰자. 이렇게 해서 영어를 놓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보더라도 3학년 1학기 때 내신은 기존에 봤던 내신이랑 변동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대부분 중간고사 보고 나서 기말고사 때 손 놓는 학생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노려서 학교마다 요청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3학년 내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대학교 레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기간하고 3학년 1학기까지는 진짜 공부에 무조건 올인을 하셔야 돼요. 야, 이보다 더는 못한다 생각나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알겠죠? 지금 심지어 예비고 2 학생 중에 한 명은 선생님하고 계획표 짜고 방학식 전날 와서 선생님하고 계획표 짜고 지금 매일 아침 7시에 선생님한테 사진을 계속 보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비고 2인데도.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더 해야겠죠? 그러니까 시간 활용이나 이런 부분이랑 계획표를 안 짜고 그냥 공부를 하면 내가 어느 과목을 빠뜨리고 있고 어느 과목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짜는 계획표에 제일 중요한 건 주 2회 복습이거든요. 1일 복습하고 주간 복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공부한 걸 2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이게 학습이 돼야 학기 중에 들어가서 특히 내신 대비 준비하고 할 때 여러분들한테 플러스가 아주 될 거예요. 그냥 방학 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학기 중에도 이 계획표는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대신 어기지만 않고 잘 지켜준 학생들만.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꼭 선생님이랑 지금 짠 사람들은 사진 보내고 하는 거 까먹지 마시고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솔직히 공부 선생님이 하냐? 이거 백날 설명해줘봤자 뭐해? 여러분들 설명하는 순간에 이해돼도 2, 3일 후에 다시 꺼내서 문제 풀어라고 하면 틀릴걸요? 그런 학생들이 진짜 많을 거면 보기 순서만 바꿔놔도. 그러니까 하고 나서 꼭 복습이라는 게 돼야 돼요. 그리고 복습은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시간에 복습하느냐가 관건인 거고요. 그리고 방학 중에는 그걸 하기에 가장 좋겠죠? 그래서 학습력이 제일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른 애들한테 밀리시면 안 돼요. 자, 34번 가봅시다. 자, 34번은 빈칸의 위치가 제일 마지막에 박혀있죠? 자, 빈칸의 위치가 제일 마지막에 박혀있다는 건 100% 주제문이란 소리고요. 그럼 이 주제문에 들어갈 내용을 지문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빈칸이 나와있는 문장 먼저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가로칸을 치시고, 자, this subjective world라고 하면서 subjective라고 하면 주관적인이라는 뜻이죠. 자, 이 주관적인 세상은 interpreted, 콤마 찍고 pp 나왔으니까 얘는 앞에 있는 word 수식하고 있는 거죠. 콤마 찍고 pp가 나온다는 건 이 사이에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본다면 interpret는 해석하다라는 동사죠. 그럼 해석하다 앞에 을를 붙여보세요. 뭐뭐를 해석하다 말이 돼야 돼? 암호를 해석하다, 그 비밀을 해석하다 말이 되잖아요. 그럼 을를 붙였을 때 말이 되니까 무슨 동사? 타동사. 타동사면 뒤에 뭐 있어야 돼? 목적어. 그런데 뒤에 떡하니 전치사구가 붙었죠? 전치사구는 목적어 기능 해 못해? 못해요.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태의 모습? 수동태의 모습. 그래서 pp가 돼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 이해됩니까? 그래서 interpreted in a particular way,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지는 이 주관적인 세계는 is for us, 우리에게는 objective world, 객관적인 세상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분명히 주관적인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지는, 이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지는 주관적인 세상인데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세상이 된다고요? 객관적인 세상이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문장의 해석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 세계를 우리만의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만의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순간 이 세계는 주관적인 세계가 되는 거죠. 내가 굉장히 우울하고 슬퍼요. 대학을 다 떨어졌어요. 내가 굉장히 기뻐요. 쓴 대학을 다 붙었습니다. 그럼 너무나 기쁜 거죠. 그럼 나한테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인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애는 썼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걔한테는 세상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세상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사람이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기만의 주관적인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주관적인 세상은 우리 스스로한테 무슨 세상이 되는 거라고요? 객관적인 세상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보이는 눈에는 객관적인 듯 보이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해석하는 것에 좌우된다는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보세요. 그리고 혹시 못 알아들었을까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we cannot, 그럼 결국 이 빈칸이 들어가 있는 이 맥락은 바로 앞문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란 소리잖아요. 그럼 뒷부분에 we cannot know,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not과 any가 함께 만났으니까 전체 부정이죠. 우리는 전혀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other than, 요런 관용 표현 계속 배워야 된다고 했죠. other than이 나오면 얘는 무슨 뜻이었고요? 뭐뭐 이외에는 이라는 뜻이었죠. 그럼 이것 이외에는 어떤 세상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네요. 야, 그럼 당연히 어떤 세상 외에는 아무 세상도 모른대요. 어떤 세상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석하는 세상만 알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갈 건 우리가 해석하는 세상, 우리가 분석하는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외에는 어떤 세상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문장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렇게 문제들이 술술 풀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보기를 바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조금 더 힌트를 잡아보고 가자고요. 자, 그럼 지문의 앞쪽서부터 가봅니다. 자, 지문의 앞쪽서부터 이 글이 뭐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모던 사이콜로지컬 시어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대의 심리적인 이론은 스테이트 언급합니다. 스테이트가 동사로 쓰이면 언급하다. 뭐를? 데디아를 언급합니다. The process, 과정이래요. of understanding, 이해를 하는 과정은 is a matter of 문제라고. a matter of 명사는 명사의 문제라는 뜻이죠. 뭐의 문제래요? construction, 구성의 문제래요. 뭐가 아니라 not reproduction, reproduction은 재생 또는 번식이라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재생이 아니라 구성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자, 그럼 뒤쪽 좀 더 가볼게요. which means,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자, 콤마를 찍었는데 which 쓰고 뒤에 동사가 붙어있죠? 그럼 이때 which는 무조건 뭐라고 해석하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선행사가 뭔지 찾고 자식할 시간이 없어요. 콤마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해석법이 딱딱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콤마 which means니까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면 되고요. 뭘? 데디아를 의미합니다.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자, 이해를 하는 이 과정이 takes the form, 형태를 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의 형태? of the interpretation, 해석의 형태를 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뭐에 대한 해석? 데이터에 대한 해석. 근데 어떤 데이터? coming, 들어오는 데이터래요. 어디로부터 들어오는? the outside,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한 해석에 대한 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and generated, 그리고 발생되어지는, 이 generated도 앞에 있는 데이터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발생되어지는, 뭐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데이터. 그럼 외부 세계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동시에 마음 속에서 형성되는 데이터래요. 그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또는 이러한 뭐에 대한 이론, 현대의 심리적인 이론에서 말하고 있듯이 세상에 대한 이해는 누가 하는 거다? 나 스스로가 하는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됐습니까? 맥락 잡혀요? 자, 한 문장만 더 가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부분이 주제문인 거 확실해지죠? For example, for instance가 나오면 앞문장이 주제문이에요. 왜냐면 주제문이라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 앞에 문장이 끝에 있던 빈칸 문장이랑 같은 얘기라는 소리네요. 됐습니까? 자, 예시까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The perception, 인식이래요. 뭐에 대한 인식? Moving object,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인식이래요. 근데 무엇과 같은? 자동차와 같은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인식은 is based on 기반으로 합니다. 뭐를 기반으로 한대요? Interpretation, 해석을 기반으로 한대요. 어떤 해석? Incoming data,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한대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들어오는? Within the framework, framework는 틀이죠? 틀로부터 들어오는. 근데 뭐의 틀? Of our knowledge, 우리의 세상에 대한 지식의 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따라서 들어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는 항상 자동차들이 많이 다녀. 그럼 움직이는 커다란 물체를 볼 때 저건 자동차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다니는 곳은 시골이라 자동차가 아니라 대부분 경운기가 많이 다녀. 그럼 지나가는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아 저건 경운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 그럼 내 주변에 움직이는 물체는 자동차가 많구나 라는 세계관이나 경운기가 많구나 라는 세계관은 자기 스스로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서 뒷부분 한 문장만 더 가볼까요? 자, while the interpretation of simple objects, 단순한 물체에 대한 해석이 is usually, 보통 uncontrolled process에 통제되어지지 않는 과정인 반면에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고요. The interpretation of more complex phenomena, 더욱더 복잡한 현상에 대한 해석은 such as 뭐와 같은 interpersonal situation, interpersonal은 대인관계의 라는 뜻이었고요. 대인관계의 상황과 같은 더욱더 복잡한 상황에서의 해석은 usually requires, 보통 필요로 합니다. active attention, 적극적인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 and thought, 그리고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과 해석은 결국 다 누가 하는 거다? 개인이 하는 거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결국 세계관은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네요. 그럼 제일 마지막 부분에 들어갈 내용은 개인이 바라보는 세계 외에는 어떤 세계도 알지 못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자고요. 그럼 개인이 해석하는 세계, 개인만이 바라보는 세계를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바꿨었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자, 그럼 1번 가볼게요. 자, the reality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실이래요. placed upon us,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 뭐를 통하여? through social convention, 사회적인 관습을 통해서. 야, 지금 이 글이 사회적 관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 관습을 통해 우리의 인식이 잡힌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사회적 관습에 대해서는 글 자체에 언급이 전혀 없었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2번은요. D1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계 이외에는, 여기서의 D1은 세계가 되겠죠? 근데 어떤 세계?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As a result of, 뭐의 결과로서? 우리 자신의 해석의 결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야, 그럼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우리가 해석하는 세계인 거잖아요. 그럼 2번이 지문의 내용이랑 그대로 일치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3번 봐보세요. The world of images, 이 세상에 대한 이미지래요. Not filtered, 걸러지지 않은, 뭐에 의해 걸러지지 않은? 우리의 인식적 틀에 의해 걸러지지 않은. 이건 우리가 찾은 주제랑 뭐예요? 정반대인 거죠.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인식에 의해 걸러져서 나만의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걸러지지 않는 거니까 이건 지문의 내용이랑 정반대인 거네요. 이해됩니까? 4번은요. 자, the external world, 외부 세계는 independent는 독립적인 이라는 의미죠. 외부 세계는 독립적입니다. 뭐에 대하여? Our own interpretation, 우리 자신의 해석에 대하여. 그럼 얘도 지문의 내용이 완전히 반대인 거네요. 그리고 3번이나 4번으로 정답을 취한 사람들은 완전히 스킬이 없는 겁니다. 왜? 3번하고 4번은 내용이 서로 어떤 거야? 같은 얘기잖아요. 이 두 개는 같은 얘기를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정답이 3번이나 4번이라면 이 두 개가 다 같이 정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 3, 4번은 정답일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없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이런 문제 이런 데에서 낚이면 절대로 안 돼요. 다음 5번은요. The physical universe라고 하면서 신체적인 세계 our own interpretation fail to explain 우리 자신의 해석이 설명하는 데 실패하는 신체적인 세계. 아니 우리 자신이 설명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바라봐요? 말도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럼 정답일 수 있는 거 몇 번밖에 없고요? 2번밖에 없고요. 그래서 항상 빈칸 추론 문제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감이 오면 보기를 바로 보셔야 된다고요. 왜냐면 보기의 정답이 뭐냐를 정확히 찾는 것보다 정답일 수 없는 애들 찾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정답 2번 되는 거 알겠어요?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하고 수업을 들을 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봤을 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꼭 점검을 하세요. 특히 이런 3, 4번 같은 애들은 해석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34번은 넘어갑니다. 자, 뒤에 35번 가볼게요. 자, 이 무관한 문장을 왜 이렇게 많이 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뜰 수 있죠. 뜰 수 있죠. 틀릴 수 있는데요. 얘는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거든요. 얘는 수능에서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돼요. 내신 대비 때는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내신 대비 때는 이 무관한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영어 연계교재에는 비슷한 소재의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소재가 5지문 정도씩 섞여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을 문장을 섞는 거죠. 그래놓고 내신 대비해서 전체 흐름상 어색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굉장히 헷갈리게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보는 거랑 이런 부분은 내신 대비 때 따로 잡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문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무관한 문장을 찾는 문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1번 앞에서 주어진 글의 주제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1번 앞에서 글의 주제를 잡아놓고 이 주제랑 벗어나는 애를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에서 이 주제를 봤더니 while the transportation이라고 하면서 transportation은 교통수단이죠? 그래서 교통수단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면 기반시설이라는 뜻이었고요. 자, 교통수단 기반시설이 may shape, 형성할지 모를지라도 근데 뭐를 형성할지 모른대요. Where we travel today, 오늘날 우리가 어디로 여행할지를 형성할지 모를지라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In the early eras of travel, 여행의 초기 시대에는 it determined, 결정을 했습니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people could travel at all. 어라 긍정문인데 at all이 나오죠? 그럼 이때 at all은 조금이라도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여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네요. 야, 그럼 지금 이 앞에 문장에서 던져주고 있는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여행과 교통수단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글은 여행과 교통수단에 대한 이야기고 여행과 교통수단의 내용에서 벗어나는 걸 찾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정답이 나왔을 경우 정답하고 끝내지 마시고 앞문장과 뒷문장 연결해보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가봅니다. 자,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발전과 개선이래요. transportation, 교통수단의 발전과 개선은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였습니다. in allowing, 허락해주는 데 있어서 뭘? modern tourism, 현대의 관광산업이 to develop, 발전하도록 허락해주는 데 있어서 on a large scale, 대규모로 and become, 그리고 되었습니다. regular part, 정기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뭐에? of lives, 삶의, of billions of people,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주위에. 그럼 이 글은 여행과 교통수단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뒤를 봤더니 another important factor, 자,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was the industrialization, 산업화입니다. 그런데 어떤 산업화? that led to는 뭐뭐를 야기시키다 라는 뜻이었고요. 야기시킨, 뭐를 야기시킨? 더욱더 효율적인 transportation, 교통수단을 야기시킨 산업화입니다. 근데 뭐의 교통수단? of factory products, 공장 제품의 교통수단. 근데 누구에게로? to consumers, 소비자들에게로.
than 뭐보다 ever before 전보다 더. 야, 딱 봐도 지금 2번 지문은 교통수단과 뭐에 대한 얘기예요?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행과 교통수단이 아니라 제품과 교통수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행과 교통수단이라는 주제문의 내용과 얘는 어때?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됐습니까? 교통수단은 맞는데 여행이 아니라 제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2번이 뭔가 삐끄덕한다는 걸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럼 2번을 제껴놓고 1번과 3번이 연결되는지 확인해보면 되는 거죠. Technological advances, 기술적 발전은 provided, 제공해 줍니다. The basis, 기반을, 뭐에 대한 기반을? For the explosive는 폭발적인 이런 뜻이었고요. 그래서 폭발적인 expansion, 확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뭐에? 지방의, 그리고 regional, 지역의, 그리고 세계적인 교통수단 네트워크에 and 그리고 made,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뭘 만들어준대요? Travel faster, 여행을 더욱더 빠르고 더욱더 쉽고, 어디니? 여기죠? 여행을 더욱더 빠르고 더욱더 쉽고 그리고 더욱더 값싸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내용은 여행과 교통수단이라는 걸 바로 드러내주죠. 그럼 우리가 찾은 2번이 정답임을 확신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풀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을 잡으셔야 됩니다. 무관한 문장 찾기는 전체 흐름상 어색한 걸 찾는 게 아니라 주제에서 벗어나는 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찾고 나서 앞뒷 문장의 연결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고요. 얘는 더 볼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밑에 나오는 36번 지문 가볼게요. 자, 36번 지문 가봅니다. 자, 36번은 순서 배열 지문이죠. 자, 순서 배열 지문은 둘둘 하나 법칙 적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했고요. 문장에서 던져주는 힌트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36번 같은 지문 좀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얘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연결고리가 없이 해석에 의해서 구조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 뒤에 이런 내용, 이런 내용 뒤에 이런 내용. 얘는 연결고리를 찾는 게 아니라 구조 독해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자, 내용 지문 가볼게요. 자, most of us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우리들은 have a general, 일반적이며 rational, 합리적인 sense, 감각을 가집니다. 뭐에 대하여? what to eat, 무엇을 먹는지에 대하여. and when, 그리고 언제 먹는지에 대하여. 그러면서 there is no shortage, 부족은 없습니다. there is no 명사는 명사가 없다죠. 그래서 부족은 없습니다. 뭐에 대한? information, 정보에 대한 부족은 없습니다. on the subject, 그 주제에 대하여 정보에 대한 부족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언제 먹을지에 대한 정보는 넘쳐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무엇을 먹는지, 뭘 먹는지에 대한 일반적이며 합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둘둘 하나 법칙 적용해서 우리는 A 문장을 먼저 읽지 않고 B 문장과 C 문장의 첫 문장만 비교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A 문장의 첫 문장을 봤더니, 자, A 문장의 첫 문장 파트에서는 앞에 부분 이어지면서 yet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yet, 그러나, 그럼 얘는 바로 반전 들어간 거네요. 그러나 there is often, 흔히 a disconnect, 단절이 있습니다. 뭐 사이에? between what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and what we do, 우리가 행하는 것 사이에는 단절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일단 주어진 글 다음에 B가 이어지는 건 내용상 어색하진 않죠. 왜냐면 앞에 부분에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행동 사이에는 단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대신 앞에 부분에 먹는 것과 관련돼서 무엇을 먹는지, 어느 것을 먹는지에 대한 정보가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뒤에 붙어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일단 B가 어색하진 않지만 C의 첫 문장을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C에 나와 있는 첫 문장을 봤더니
자, individuals라고 하면서 개인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떤 개인들? who struggle with는 struggle with는 뭐뭐와 싸우다, 뭐뭐와 고군분투하다라는 뜻이었죠. obesity, 비만과 고군분투하고 있는 개인들은 tend to eat, 먹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in response to, 뭐에 반응하여? emotions, 감정에 반응하여 먹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C 문장은 주어진 문장에 이어지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왜? 앞에 A 문장, 앞에 주어진 문장에서는 사람은 정보가 넘쳐나고 무엇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은 거잖아요. 그럼 비만인 사람이 존재하면 돼야 안 돼? 안 되거든요. 근데 주어진 글 다음에 비만과 싸우는 개인들이 있다라는 이 얘기가 바로 치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B하고 C 중에는 무조건 누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소리? B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C가 B 앞에 있는 보기는 먼저 다 탈락이에요. 그럼 C가 B 앞에 있는 내용 다 탈락시키면 1번과 4번과 5번은 다 탈락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가도 찍어도 50% 이게 할만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B의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읽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능하면 꼭 복습할 때 선생님이랑 한 지문은 다시 한번 읽고 해석을 꼭 해보세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거나 하는 건 표시하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해설지 보면서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바로. 자, 그러면서 뒤에 부분의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we may have the facts. 우리는 사실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But 그러나 decisions, 결정들은 also involve, 또한 포함합니다. 뭐를? Our feelings, 우리의 감정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들을 가지고는 있으나 우리가 결정을 할 땐 사실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뭐가 관여된다? 감정이 관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who struggle with, 뭐뭐와 싸우고 있는 difficulty emotions, 어려운 감정들과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also struggle with, 또한 싸우고 있습니다. eating problems, 먹는 문제와 또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은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도 어려운 상태에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A와 C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자, A의 첫 문장을 봤더니 자, emotional eating이라고 하면서 감정적인 먹기는 is a popular term, 대중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used, 사용되어지는, 뭐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to describe,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eating, 먹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근데 뭘 먹는 것? That is influenced, 영향을 받는 먹기래요. 뭐에 의해서? By emotions,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먹기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봐보세요. eating을 썼죠. 우리 eat은 먹다라는 원래 타동사잖아요. 그럼 eating 뒤에는 얘는 동명사라면 동사의 성질이 살아있다면 뒷부분에 뭘 먹는지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동명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명사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 선행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원래 영어에서 관계대명사 앞에 쓰는 선행사는 항상 명사여야 하잖아요. 동명사는 선행사의 기능을 못해요. 동사적 성질 때문에. 근데 얘는 타동사 it을 ing까지만 써버리고 목적어가 탈락됐죠? 그럼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동사적 성질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먹기라는 뜻의 명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관계대명사 대절이 수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뒷부분에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먹기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대중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both positive and negative,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감정 둘 다를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요. 자, 그럼 내용 맥락을 보세요. 자, B 자리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 단절이 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단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A 자리에서는 감정적 먹기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서 감정적 먹기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C 자리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비만인 사람에 대해서 예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비만인 사람은 뭐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예요? 감정적 먹기의 예시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 글은 감정적 먹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에 대한 예시로 비만인 사람이 나와야 순서가 맞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지문의 순서는 어떻게 잡히는 거고요? B, A, C로 잡혀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비만인 사람이란 건 감정적 먹기의 구체적인 예시인 거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예시 이전에 감정적 먹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일반적인 진술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구조독해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전혀 없이 해석상의 내용으로 순서를 잡아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의 순서는 B, A, C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됐어요? 오케이. 얘는 더 읽어보거나 할 부분까지는 없겠네요. 지문 자체가 어렵지는 않죠? 오케이. 36번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37, 38번은 질문자가 한 명씩밖에 없어서 넘어갈게요. 39번으로 바로 날아갑니다. 일단 선생님이 해석 안 해주는 지문은 선생님이 주는 거 해설지 보시고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겠거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개별 질문을 하세요. 꼭. 알겠죠? 따로 뭐 나는 이거 틀렸는데 내 건 안 해줬어 막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39번으로 바로 가봅시다. 자, 39번에서는 앞에 부분 이어지면서 이 문장 삽입 유형이죠. 자, 삽입 유형의 문제는 주어진 문장 앞뒤에 뭐가 나올지를 먼저 추측해 봐야 된다고 했고요. 항상 결정적인 힌트는 어디에서 등장한다? 뒷부분에서 등장한다. 그래서 글 맥락상 이 대명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이러한 실험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갑자기 긍정적이었는데 부정적인 내용으로 바뀌어버린다던가 이렇게 단절되는 자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주어진 문장을 봤더니 자, we become interested 라고 얘기를 했죠. 자, interest 라고 하면 신뢰를 주다 라는 뜻이고요. interest는 신뢰를 주다. 근데 수동태가 됐으니까 신뢰를 받다가 되는 거죠. 우리는 신뢰를 받습니다. 뭐 하도록? to teach, 가르치도록. 뭐를? culturally appropriate behaviors,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도록 신뢰를 받습니다. 또는 values, 가치를, 또는 태도를, 기술을, 정보를, 뭐에 대하여?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한. 그러면 이제 이 맥락은 뭐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되는 부분에 대한 말이네요. 그럼 앞에 부분에 이어지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 이 문장이 들어가고, 그럼 이 문장 뒤에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예시라던가 상황 설명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그 단절을 찾습니다. 현우야 고기 드시고 빨리. 자, 가봅니다. 자, 에릭슨 believes. 자, 에릭슨은 믿습니다. 데디아를. 자, when we reach, 우리가 도달할 때, the adult years, 성인기에 도달할 때, 앞에 부분에 접속사 대절 쓰면서 부사절이 먼저 찡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기에 도달할 때, 이제 대절의 주어가 나오는 거예요. several, 몇몇, physical,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인 자극들이 트리거, 우리 트리거라고 하면 유발하다라는 뜻이었죠. 유발시킨다고 믿습니다. 명사로 쓰이면 방아쇠, 동사로는 유발하다나 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유발한다고 믿습니다. 뭐를? A sense of generativity라고 얘기를 했죠. 자, generativity라고 하면 얘는 생산성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생식성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얘는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reproduce와는 달리 여기서 말하는 생식성, 생산성이란 건 내 후손들이 자랄 수 있도록 뭔가 교육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낳는 건 번식이랑 관련되죠. 그 번식과 관련되는 건 reproduce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generativity는 내가 낳은 자식들이 살 수 있도록 교육해주는 걸 generativ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돼요? 이런 내용은 뭐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런 거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산성의 감각을 유발시킨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a central component, 자, 중심적인 요소래요. of this attitude, 이러한 태도의 중심적인 요소는 is the desire, 욕구입니다.
뭐 하려는 욕구? To care for others의 care for는 돌보다 라는 뜻이었죠. 다른 사람들을 돌보려는 욕구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아, 그럼 이 부분은 이 생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단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for the majority 대다수에 대해서 of people 사람들의 대다수에 대해서 parenthood, 자, parenthood라고 하면 부모가 됨이죠.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은 is perhaps 아마도 the most obvious 가장 명확하고 convenient 편리한 기회가 될 겁니다. 뭐 하기에? to fulfill 충족시키기에 이행하기에 여기서의 fulfill은 이행하다가 가장 좋네요. 그래서 fulfill this desire 이 욕구를 이행하기에 가장 명확하며 가장 편리한 기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Erikson believes 에릭슨은 믿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르치는 상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맥락상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에릭슨은 믿습니다. 데디아를 another distinguishing은 구별하는 또 다른 구별하는 특징이래요. 뭐에? of adulthood 성인기의 또 다른 뚜렷한 특징은 is the emergence라고 하면 출현이라는 뜻이었죠. 얘 어휘 좀 잘 보세요. emergency라고 하면 응급상황이라는 뜻이었고 emergence라고 하면 출현이라는 뜻입니다. 끝이 이냐 Y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emergence of an inborn desire 자, 타고난 욕구의 출현입니다. 그런데 뭐 하려는? to teach, 가르치려는 타고난 욕구의 출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 가르치려는 욕구가 생긴다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 거고요. 그럼 이제 뒤에 부분에 우리가 또 어떠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신뢰를 받게 되는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 그 맥락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내용 들어가 봅니다. 자, we become aware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는 become aware, be aware 전부 같은 말이죠. 뭐뭐를 알다, 인식하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뭐를? this desire, 이 욕구를 알게 됩니다. 뭐 할 때? when the event, 사건이래요. 근데 뭐의 사건? of being physically capable of, 자, be capable of를 써서 뭐뭐 할 수 있다죠. 신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일. 근데 뭐 하는 걸 할 수 있는 것? reproducing, 번식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이 일이 is joined, 결합되어질 때, 무엇과 결합되어질 때? the event of participating in, 참여할 수 있는 일과 결합되어질 때. 근데 뭐에 참여할 수 있는 것? committed relationship, 헌신적인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과 결합되어질 때, 번식할 수 있는 기능과 헌신적인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결합되어질 때 이런 욕구를 우리는 알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당연히 이 두 개의 욕구가 섞여야 되죠.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준다라는 이 생산성이란 건 내 후손이 살도록 하기 위해 내가 뭔가를 알려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번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헌신적인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이해됩니까? 내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번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런 욕구가 아예 생기질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번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헌신적인 관계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이런 제너러티비티가 생기게 된다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뒤에 봐보세요. 그리고 de-establishment 확립이래요. 그런데 무엇의 확립? 5번 adult pattern of living 삶에 대한 성인으로서의 유형에 대한 확립. and assumption 그리고 떠맡음 우리 assume은 가정하다 추측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떠맡다 책임지다 라는 뜻이 있죠. 여기서의 assumption은 가정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또는 떠맡음. 근데 뭐에 대한 떠맡음? job responsibility 직업 책임에 대한 떠맡음과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럼 이제 이때서부터 욕구가 언제 생기는지를 설명해 준 거죠. 이 제너러티비티라는 생산성은 이런 시기에 생기게 되는 거다. 그냥 번식만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헌신적 관계에 참여할 사건이 생기거나 또는 성인으로서의 삶의 유형이 확립이 됐을 때 또는 직업적인 책임을 떠맡았을 때 이때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다음 문장에서 according to Erikson, 이 에릭슨에 따르면
by becoming 됨으로써. 근데 뭐가 됨으로써? 그래서 becoming parents 부모가 됨으로써 we learn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데디아를 we have the need 우리가 필요자 욕구를 가진다는 것을 여기서의 need는 욕구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그런데 무슨 욕구를 가진대요? to be needed 필요되어지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어떤 다른 사람들? Who depend on our knowledge. 우리의 지식과 보호와 그리고 guidance의 우리의 지식과 보호와 지도에 의존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필요되어지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이를 낳고 이제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부모가 됐을 때라는 소리는